지금 오신 분이 승민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아연님? 아연님? 제 이름을 잘 못 외우고. 네, 네, 은빈님 죄송해요. 이름 외우기가 제일 안녕하세요. 세팅 해놨어요? 자, 열어볼게요. 자, 여기 쌀과 부식 채소죠. 채소 얘네들을 맛좋은 푸드에서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그러면 쌀과 부식이 우리 면세잖아요. 맞죠? 그럼 면세를 카드로 매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입 쪽에 카면이 되셔야 돼요. 카면이고, 그 다음에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 대상으로 우리가 무료로 운영된 거라는 건 직원들 먹이려고 산 거잖아요. 그럼 이제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14번? 14번이죠? 여기. 그래서 유형은 매입 쪽에 카면 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매니까 구매한 거래처는 카드 회사가 아니라 푸드죠. 맛좋은 푸드. 신용카드사 여기 하나카드 꼭 걸어주시고, 분계 유형은 카드하고 혼합밖에 안 되겠네요. 우리 복리후생비니까. 그래서 카드라고 가급적 카드 거래 유형이면 카드 거시는 게 좀 오류를 좀 줄이는 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혼합 걸면 또 카드 회사 안 거니까. 그래서 여기 미지급금은 내가 카드 회사 걸리는 게 맞겠죠. 채무는 카드 회사한테 있으니까요. 그리고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15번. 자, 15번이고 15번도 3분만 할게요.
15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영업부 직원의 생일 선물이니까 이거 복리후생비죠. 우리 회사 직원. 요즘에.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 이거 낚시를 어떻게 파냐면 이 44만원이 왠지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게 사과예요. 사과면 우리가 농축수 임산물 그쪽에서 가죠. 미가공. 예. 그래서 면세제 와요, 면세. 면세. 그 면세를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한 거니까 매입 쪽에 현면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오면 예, 면세라는 걸 안 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입 쪽에 현면이 돼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해 주시고. 면세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면세를. 네, 그래서 매입 쪽에 현면이 되겠고요. 사실상 은 부가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예, 그래서 시험에서 낚시를 파기 위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있는 것처럼 장난을 쳐요. 되겠고요. 네, 분계 유형은 전액 현금이니까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고. 네, 처변에 복리후생비 적으시면 되겠네요. 영업부 직원의 생일 선물이니까. 네. 자, 이제 몇 번이냐면 16번인데 16번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운데 시험에 잊을만 하면 가끔씩 출제를 합니다. 회계 1급은 최근에 했고 세무 2급은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16번은 대비고요.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16번은. 자, 시간은 4분 드려볼게요, 16번.
볼게요. 좀 어려운데 보시면 그 회사가 지금 에어컨을 샀죠. 그죠? 샀고요. 그 다음에 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 받긴 했는데 이게 회사 업무에 쓰는 목적이 아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대주주, 우리 대주주를 특수관계자라고 좀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특수관계자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특수관계자인 대주주 이상의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이니까 대주주가 사야 될 걸 회사가 사주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업무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불공제 사유죠. 업무 무관에다가 세금 계산서까지 받았으니까 일단 불공은 잘들 거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비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걸 수가 없어요. 그 회계에서 비품 개정 과목 성격 이렇게 배우셨죠?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거. 근데 영업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산 거예요? 아니죠.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산 거잖아요. 그래서 비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개정 과목 뭘 쓰냐? 비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좀 힘든 게 이게 가지급금을 엄밀히 얘기하면 자세하게 어디서 배우든 세무 1급 때 배우세요. 아셨죠? 그래서 듣고 지금은 그냥 버려주세요. 시험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방지해야 되겠죠. 세법에서는요. 맞죠? 이렇게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한테 회사가 자기 돈 내고 이렇게 해주는 걸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가 대표이사한테 회사가 돈 빌려준 것처럼 봐요. 돈 빌려준 것처럼. 그래서 돈 빌려준 것처럼 해석을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돈 빌려준 것처럼 해석한다라는 건 대표이사가 에어컨 살 돈을 빌려준 거다. 나중에 회수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수 안 하면 두드려 패요. 어떻게 두드려 패는지는 세무 읽어 올라오셔야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고, 아셨죠? 아시게 될 거니까 지금은 이 가지급금이 세법은 다른 용어예요.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요. 내가 특수관계자 있죠?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금액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세법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제재해야 되니까 돈 빌려준 것처럼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한테. 아셨죠? 그러면 이거는 가지급금도 자산이에요. 여기서는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금액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좀 받아들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더 설명하기엔 너무 그거예요. 제가 모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어떻게 제재하는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이때 개정 과목은 가지금 써요. 그냥 차변의 가지금이 끝이에요. 아직 비품이 아니라 가지금 이렇게 쓰고요. 대변에 현금 결제에서 현금 이렇게 끝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개정 과목 이렇게 던져줘요. 가지금으로 처리한다라고 세무 2급까지는. 아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참 이런 걸 내니까 짜증나죠. 자, 여기 일단 불공 하시고, 그 다음 불공제 사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업무 무관이죠. 네, 그리고 직진마트에서 구매를 했고요. 구매했고, 여기에 가지급금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가지급금 들어오고, 여기에 거래처가 이상해가 걸려야 돼. 이거는 네. 왜냐면 우리가 방금 가지급금이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한테 빌려준 금액이라면서요. 그럼 특수관계자가 이상이고요. 얘는 거래처 채점 대상이에요. 왜냐면 대여금으로 오잖아요. 대여금은 채권이니까 채권 거래처를 걸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에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셨죠, 여러분들? 포기하셔도 돼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진짜로. 저 믿으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잘 안 나와요. 자, 이제는 17번입니다. 17번은 좀 별표입니다. 자, 17번은 3분 30초 드릴게요. 여러분, 그 히터 좀 끌게요. 추우신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열이. 자, 3분 30초.
다음도 그 17번 볼게요. 하고 계시는데. 자, 보면은요. 회사가 그 제임스 코퍼레이션 이쪽 있죠. 얘한테 수입을 했어요. 그 수입이죠. 유형의 수입. 그리고 이제 세관으로부터 인천 세관으로부터 수입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일단 유형은 수입이 맞는데 이건 거래처가 핵심이에요. 뭐냐면 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혹시 샤넬한테 물건을 수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누가 내는 게 맞냐면 판매자가 내는 게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샤넬이 얼마를 내야 되냐면 100만 원을 우리나라에 내줘야 되잖아요. 1000만 원에 샤넬이 판 거니까. 이해되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샤넬이 100만 원 부가가치세 우리나라에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내줄 가능성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세금 내는 게 여러분들 좀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수입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가가치세라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걷어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세무서에 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에 세무서에 내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외국 나라가.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재화를 수입할 때는 세관 있죠? 세관에 있는 우두머리 세관장이잖아요. 그 세관장을 가상의 공급자로 봐요. 부가가치세를 걷기 위한. 그래서 세관장이 1000만 원에 파는 것처럼 의제를 내버려요. 왜냐면 세관장이 팔게 되면 부가세가 걷거든요. 왜냐면 세관장이 물건 안 넘겨주면 돼요. 물건 가지고 부가세 100만 원 내라 라고 하면 얘가 100만 원 안 낼 건데요 라고 하면 그래 물건을 가져가지 마 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만큼은 예외적으로 누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냐면 샤넬이 아니라 세관장이 징수를 해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 위에 상단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판매자나 구매자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가 지금 수입이니까 구매 유형이죠. 그럼 판매자는 세관장에는 세관 거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잘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인천세관 거셔야 됩니다. 판매자예요. 다시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판매자는 세관장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일단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100만 원이죠.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게 1000만 원은 누가 먹냐면 제임스가 먹는 거고 지금 사례에서는요. 1000만 원은 제임스가 먹는 거고 세관장이 100만 원을 먹어요. 알죠? 100만 원 없는데 1000만 원은 세관장이 가상의 매출액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받기 위한. 아시죠? 세관장이 징수하는 건 얼마냐면 부가가치세 100만 원에 여기는 통관수수료 30만 원에서 총 130만 원을 걷어요, 일단. 근데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 그렇죠? 그럼 이 30만 원은 뭐가 되냐면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이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는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우리가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지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30만 원은 별도로 아래쪽 이 전표 입력에다가 원재료 30만 원 별도로 잡아주시는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문제를 최근에 좀 내더라고요. 여기 자, 여기 상단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 1000만 원 거시면 100만 원 이렇게 세관 혼합 되셨나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수입을 걸잖아요. 수입을 걸면 이 1000만 원은 세관장이 가상의 매출액이니까 100만 원만 적게 돼요. 이렇게 100만 원만 적게 됩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은 원재료 아니에요. 왜냐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는 소비자한테 팔 때 징수가 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가능해요. 아시죠? 나중에 판매자한테 200만 원 팔 때 부가가치세 징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부가세 대급금이 맞습니다. 되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30만 원은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통관수수료는 부가세 안 걷어요. 아시죠? 우리가 통과하는 절차, 원재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수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원재료라는 개정 과목을 별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좀 어렵죠? 이렇게 나오는 시험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공급처를 잘 거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자, 교재는 263페이지에 있어. 이론이 263페이지. 아마 거기 거래징수의 특례라고 있을 겁니다. 거래징수를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그 샤넬이 해야 되잖아요. 263페이지입니다. 좀 대비해 주시고. 자, 이제 몇 번이냐면 18번. 자, 18번 시간 3분만요, 여러분들. 자, 18번 보면 18번은 최근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 현금 영수증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결제 현금 영수증 주고 받잖아요. 근데 보통 예금 계좌로 내가 송금해주고 현금 영수증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통 예금 계좌로 지급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혼합 거셔야 됩니다. 혹시 현금 영수증이라고 무조건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유형이에요. 그런 게 출제가 됩니다. 자, 컴퓨터는 유형자산이니까 비품이고요. 그럼 얘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현과가 되겠죠. 매입 쪽이 현과.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시는 문제예요. 18번에서 여기 유형은 현과, 매입 쪽이에요. 현과 유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계 유형 혼합만 이렇게 잘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자, 이제 몇 번이냐면 19번이 되겠네요. 19번 3분 30초 정도 드려볼게요. 19번.
19번. 자, 얘는 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뭐 지게차는 여러분 승용 비영업용 수령 승용차 따질 필요가 없죠. 지게차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얘는 과세가 되겠네. 매입 쪽에 과세요. 자, 근데 이 6만 원은 자동차 수리한 거니까 지게차 수리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매상은. 그 다음에 여기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그 비용이 원칙이 수선비죠. 그죠? 근데 지금은 지게차라는 차량 운반부와 관련된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량 유지비 적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500번대 차량 유지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 수선비가 원칙, 차량과 관련되면 수익적 지출은 차량 유지비. 이렇게 차량 유지비 이거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좀 핵심이었죠. 500번대. 이렇게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6페이지입니다. 이제 6페이지. 자, 6페이지고요. 일단 6페이지에 여러분 21번부터 해주실래요? 20번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돼. 20번은 처음 나오는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일단 21번 좀 풀어주실게요. 21번은 4분 드려볼게요. 21번. 21번은 출제 잘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설명 좀 할게요. 이거 많이 잊어버리셨네. 혹시 여러분 회계일급 때 간주 공급 배우시죠? 간주 공급이요. 문제 없는데. 빨리 리마인드하고 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 다 제가 간주 공급 다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여러분 너무 오래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간주 공급은 제가 별도로 혹시나 잊어버리신 분들 위해서 그 제가 주말반도 세무이급 하거든요. 간주 공급 녹화해 놓은 거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을게요. 아시죠? 유튜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오래 잡아요.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할 때 시간 오래 잡으니까 부가세가 워낙 오래 잡는데 간주공까지 해버리면 너무 오래 걸려요. 아주 대략 어떤 느낌인지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셨죠? 어떻게 하냐면 과세 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 내가 매입세액이 부담한 거 안 돌려주죠. 안 빼주죠. 불공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가가치세 사용 시점에 매입세 공제나 불공제가 돼요. 맞죠?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세무서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무서가 알려면 세무공무원 일을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고 그 회사에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서 과세 사업에 쓰는지 면세 사업에 쓰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그냥 과세 사업자가 매입을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이 매입을 한대. 현대백화점에서가 아니라 현대백화점이 현대백화점이 여러분 가전제품 같은 거 매입을 하잖아요. 가전제품을 매입하면 그냥 가전제품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아셨죠? 믿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그냥 과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매입하면 사용하는 시점에 매입세 공제 주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 시점에 미리 해줘요.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백화점이 소비자한테 팔면 매출세액을 낼 거잖아요. 낼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해준 게 잘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도라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용도로 잘못된 용도로 쓰게 되면 이제 매입세 공제만 해주고 매출세액을 못 받는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한 제도예요. 보시면. 자, 내가 이제 과세재화를 100원에 샀으니까 백화점에서요. 현대백화점이 가전제품을 100원 주고 샀고요. 매입세 10원을 부담한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일단 현대백화점을 믿고 7월 25일 날 매입세 공제 10원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현대백화점 사장님 있죠? 현대백화점 사장님이 그 가전제품을 자기 집에서 쓰고 있대요. 아주 가전제품 TV 보면서 열심히 재밌다 이렇게 했죠. 이건 업무와 무관한 거죠, 여러분들. 했죠.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 용도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 받았던 그 회사가 그래서 불공제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매출세액을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여러분들. 누가 내요, 여러분? 내가 TV 보고 있는데, 그죠? 매출세액을 안 내고 매입세 공제만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럼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추가로 징수해버려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 잘못된 거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당초에 매입세액이 잘못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자기 집에서 지금 가전제품 가지고 TV 같은 걸 보는 거지 판매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특히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어야지만 과세를 한다라는 법문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토해내게 하려면 어떻게든 법문구에 낀 거 맞춰야 돼요. 그래야 과세 근거가 마련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지금은 가전제품 판 게 아니죠. 자기 집에서 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가전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세법에서 봐요. 그렇게 봐야지만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의제가 법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처분한 건 실제 아니에요. 아니지만 법에서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걸 간주나 의제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재화를 처분한 건 아니지만 재화를 처분한 것으로 봐서 세금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 앞으로 부작위 보실 거예요. 세법 하실 때. 부작위 많거든요. 의제라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나중에 10원을 공제받았으니까 10원 토해내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좀 죄질이 나쁘죠. 세무서와의 신의를 배반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가의 10%만큼 토해내게 만들어버려요. 더 토해내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급으로 의제하니까 10%로 과세를 때리는 거죠. 과세를 때리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 계산 발급 못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실제로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가전제품 TV 보고 있었잖아요. 판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준다라는 건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준다라는 건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를 달라는 얘기예요. 상대방은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뺨을 줘요. 네가 내야 되는데 왜 나보고 내라고 하냐고. 맞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10% 과세 매출이에요. 이해돼서 한번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여기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례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여기입니다. 일단 여기부터 하고요. 자, 얘 특징 일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아셨죠? 발급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10% 과세 매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으니까 유형은 건별로 갑니다. 증빙 없는 10% 과세 매출. 건별.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그 가전제품을 얼마에 판 것으로 보냐면 시가대로 판 것처럼 보는 거예요. 제재를 하기 위해서. 아시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문구 들어가요. 왜냐면 얘네들은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잘못된 용도로 쓴 거죠. 불공제 용도로. 맞죠? 근데 당초부터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양심 고백한 거죠. 전 우리 집에서 TV 보기 위해서 이 TV 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현대백화점에서. 그럼 매입세 불공제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다른 용도로 썼으면 한 번 더 제시하면 이중살인인데 이중살인.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간주공급은 대부분 다 당초에 매입세 공제를 미리 받았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 불공하고 간주공급은 달라요. 불공은 처음부터 매입할 때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게 되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간주공급은 매입세 공제를 받아놓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출세액을 내게 하기 위해 처분한 것처럼 의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되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벽도 올려놓을게요. 제가 반영한 거 있으니까.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여기 보실게. 방금 이 사례가 숫자만 바뀐 거예요. 보시면 자, 당초에 그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제품 원가는 200원. 그러면 난 200원에 10% 20원만큼 공제 받았겠죠. 근데 시가는 500원을 연말 선물로 거래처에 제공했대요. 그럼 이거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거래처에 공짜로 접대한 거잖아요. 그럼 접대하면 세무서에 세금 안 내겠죠. 그럼 어떻게 보냐면 이때는 거래처에 그냥 이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의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어요? 세금을 어떻게든 토해내게 시켜야 되니까. 아시죠? 근데 얼마에 처분한 것으로 보냐면 5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봐요. 제재를 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500원에 10% 50원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좀 어렵지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끄냐? 그럼 상단부는 얘는 건별이에요. 되시겠어요? 건별. 그렇죠? 처분한 것을 의제하는 거니까요.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은 못해요.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 준다는 접대. 거래처한테 세금계산서를 준다는 부가세 달라는 얘기예요. 상대방한테. 거래처는 부가가치세를 줘요? 뺨을 줘요? 뺨 때리죠, 여러분들. 왜 접대하면서 나보고 부가세 내라고 하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간주금만큼은 부가가치, 부가내면 내가 내요. 접대하는 내가 내요. 되셨죠? 그게 심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시가. 그 다음에 분계유형은 혼합이에요, 무조건. 왜 혼합이냐면 거래처한테 제품을 줬으니까 제품을 대변으로 빼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분계되냐면 일단 하단부에 대변에 제품을 200원 깝니다. 되셨죠? 근데 원가로 까야 되잖아요. 장부에는 원가로 적혀져 있으니까.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무시하시고 보면 내가 제품을 거래처에 공짜로 줬으면 차변에 접대비 잡히잖아요. 되시겠죠? 근데 나는 지금 접대만 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내야죠. 세무서에.
맞죠? 부가가치세는 요 시가 500원의 10%인 50원의 세무세 갖다 내야 돼요. 맞죠? 근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못 받죠? 그러니까 접대하면서 상대방한테 부가가치세는 네가 좀 주세요 라고 뺨 맞는다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내 돈으로 내게 돼서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렇죠? 접대하는 데가. 그럼 내 돈으로 접대하면서 내는 거니까 이 부가가치세도 접대비로 처리해요. 무슨 말인지 드실까요? 그 말은 그냥 접대비 250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렇게 전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세계 1급 때. 이렇게 찾아하면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얘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대변으로 제품 빼냈잖아요. 빼냈는데 지금 접대 목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뭘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타겟은 걸어요, 타겟. 이것까지 또 채점을 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간주 공부는 이론 문제는 무지하게 파요. 근데 실기, 방금 같은 실기는 잘 내는 편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이론을 좀 더 잡아주시고 이론에서 심신해요, 시험 간주 공부를 진짜로. 아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간주 공부 안 떠올리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 유튜브에 한 거 들으시거나 회계일독 교재 강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거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세법이 좀 어렵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이걸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요, 여기. 자, 원가 당초에 제품을 매입할 때 원가는 60만 원이니까 내가 6만 원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거예요. 당초 여기 있죠. 매입한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적법하게 받아놨어요. 받아놓으면 이제 판매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 매출세가 낼 거니까. 근데 얘를 매출처한테 접대로 제공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세무서는 세금의 손실만 발생해요. 매출세가 못 거두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제품을 부흥상사한테 팔아버린 것처럼 의제를 시켜버려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실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가가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이거 시가가 80만원 되겠죠, 여러분들? 80만원에 10% 8만원 갖고 토해내기 시켜버리는 거예요. 괘씸하니까. 6만원 공제 받았으면 시가의 10%인 88만원 하고 토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형은 건별, 그렇죠? 세금계사서 발급 안 하는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세법에서 10% 과세 매출, 시가 80만원.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무조건 혼합입니다. 대변으로 해당 재고자산 빼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대변으로 제품은 원가로 기록돼 있죠. 우리 회계처리니까. 네, 그래서 60만원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잖아요. 이 매출세액이 8만원인데 이 8만원도 내가 내는 거니까 8만원도 내 비용으로 적대비란 비용 처리해야 돼요. 60만원과 8만원 더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간주공급 자체가. 넘어갈게요. 이렇게. 자, 이제 20번인데 20번은 여러분들 별표 좀 쳐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풀지 마시고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회계 1급에서 안 배우셨던 내용이고요. 세무 2급에서 처음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세무 2급서부터요. 근데 얘는 입력하는 방법만 외워주시면 돼요. 입력하는 방법만 보실게요. 뭐냐면 여기. 자, 우리 시험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원래 예정신고 해야죠. 법인은. 근데 예정신고 때 내가 매출하고 매입을 신고서에 깜빡했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때 안 한 걸 확정신고 때 포함해서 같이 신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시험에 어떻게 하냐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해결하시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만 잘 보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페이지도 불러드리긴 할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평상시처럼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걸 다 해요. 아셨죠? 일단 거기까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체크박스 있죠? 네모박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네모박스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외워주신다. 꼭. 네,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간편 집계라고 보세요. 91번. 간편 집계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간편 집계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해요. 아셨죠? 이제 화살표를 이건 애니메이션 모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실수하잖아요. 쓰레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냥 개그도 한번 보자. 농담이에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렇게 많이 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얘니까 얘만 띄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혹시 여기 예정 누락분이라고 보이시나요? 이게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확정 신고 때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게 될 때 여기를 눌러요. 여기. 알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아직 안 띄웠어요. 클릭합니다. 이제 클릭하면 클릭하면 여기 보이시는 분 예정 신고 누락분 확정 신고라는 게 떠요. 뜹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거? 여기 보시면 여기에 확정 신고 게시 여벌이라고 있죠. 그럼 게시가 뭡니까? 왜냐면 날짜 입력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게시가 뭐죠? 게시? 공격 게시가 뭐예요? 공격 게시. 그렇죠? 공격 시작? 다 알고 있는 건데 열심히 떠드니. 죄송한데 이거 전화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공격 개시가 공격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월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럼 질문 1기 확정 신고는 몇 월에 시작이 되죠? 1기 확정 신고 몇 월에 시작? 잠깐 치면 안 돼. 4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4월부터 6월이잖아요. 시작되는 월이 4월이죠. 그거. 왜냐면 날짜 입력 못하면 점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기 확정 신고는 언제 시작돼요? 10월. 맞죠? 그래서 여기에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연도와 월일인데 1기 확정 신고면 4월이고요, 여러분들. 맞죠? 2기 확정 신고면 10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끝이. 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 외워주셔야 되겠죠? 꼭 외워주실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자, 그리고 페이지 좀 설명드릴게요. 그 6페이지 20번 있죠? 6페이지 20번에다가 페이지 좀 적어주세요. 435페이지. 6페이지 20번에다가요. 435페이지. 콤마. 그 다음에 471페이지. 아마 435페이지 주로 말로 돼 있을 거고요. 471페이지는 아마 예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거 찍으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아시죠? 여기까지 내가. 부가가치 세는 별도로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놓겠습니다. 이거를 좀 수정한 게 좀 많아가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6페이지에 20번 있죠? 20번을 좀 입력 좀 부탁드릴게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에다가 20번. 시간은 4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시험은 2021년도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험 2021년도 시험으로 되니까. 그죠? 2022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때만큼 우리 2021년도.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건데, 여기 보면은, 자, 9월 30일에, 공장 생산하인 직원들의 야근 식사 제공, 이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제공받고요.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럼 일단은 종업원 식사 제공이니까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 쪽에 과세입니다.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주는 거거든요. 매입자는 받기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입자는 종이를 받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건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면 공제돼요. 가능합니다. 네, 문제에서 근데 이기 예정 신고 때 이 세금 계산서 받은 걸 신고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신고를 못해서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거를. 네. 근데 여기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시오는데 지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니까 신고서에서 하지 말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직접 하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대가는 현금으로 100만원 줬고 나머지는 외상인데 이거 미지급금이 되겠죠. 복리후생비 쪽이니까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입력. 아이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매입 쪽에 과세 유형이죠. 과세 유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는 거시면 안 되겠죠. 문제 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복리후생비 적으시는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이 평상시 하고요. 똑같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가 되려면 여기에다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클릭하시고 어디냐? 클릭하시고 그 위에 간편 집게 여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누르면 이 SF5번 예정 누락분 이게 뜰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뜨면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눌러주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뜰 건데 지금 문제 잘 읽어보시면 2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걸 2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2기 확정 신고 때 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기 확정 신고가 시작되는 월은 10월달이죠. 2021년도 10월달. 그래서 날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 할 때
나중에 우리가 실기 때 날짜 입력 다 해야 되거든요. 아시죠? 근데 날짜를 입력을 못하면 일단 점수를 안 줘요. 잘못 입력했다가는. 그걸 좀 유념해 주셔야 돼요. 10월 달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매입 쪽에 이게 떠야 돼요. 노란색이래. 보라색으로 누락이라는 이게 떠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떠야 누락된 걸 우리가 확정 신고 때 반영했다 그 뜻이거든요. 컴퓨터가 인지를 한 거예요. 이것까지 떠야 돼요. 아셨죠? 신고서에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우리가 차차 신고서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0분 쉬었다가요. 지금 10시 42분이니까 10시 52분에 2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쉴게요.